자, 카테고리에서 에디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에 페이지당 몇 개의 글이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하는 메뉴가 나오고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서 카테고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화면이 뜹니다. 그럼 내가 카테고리를 추가하려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바꿀게요. 만약에 카테고리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할 때는 다시 위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놓은 후에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내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LA의 일상이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똑같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명에서 이름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공개 설정에는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공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을 때도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공개라면 비공개는 내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비공개 게시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분류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글보기에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글보기형을 그 블로그형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앨범형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포스팅이 쌓였을 때 앨범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테고리를 한 뭐 2개 내지는 한 3개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뭐 일상에 대한 것도 적을 거면 일상, 아니면 뭐 정보들을 모아 놓을 거면 뭐 무슨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한 2-3개 정도 만드는 걸로 할게요.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블로그의 카테고리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만든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앨범형 카테고리고요. 이렇게 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블로그형 카테고리예요. 자, 일단 앨범형 카테고리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가 올린 대표 사진이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마치 앨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보고 싶은 게시글을 눌러서 바로 보면은 그 글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앨범형 카테고리고요. 반면에 블로그형 카테고리는요. 눌렀을 때 그냥 블로그 게시글이 바로 펼쳐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게시물부터 바로 앞에 펼쳐서 보이기 때문에 글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바로 펼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블로그형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앨범형 카테고리와 블로그형 카테고리가 있고 초반에는 앨범형 카테고리는 내용을 많이 적어 놓지 않았을 땐 뭔가 되게 썰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재라는 데 보면 3개밖에 안 적었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썰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블로그형 카테고리를 쓰시다가 나중에 게시글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앨범형으로 바꾸시면 그럭저럭 아마 보기 편한 그런 게시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테고리 설정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요거는 비공개 게시판이라 돼 있죠? 요거는 저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그인 했을 때만 보이는 게시판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들을 적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게시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서 위젯을 만들 때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HTML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그러면은 카테고리 설정하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요거 다 하고 나서는 내 메뉴의 관리에 있는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게요. 자,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입니다. 자, 여기는 내 블로그의 상단 메뉴를 구성하는 건데요. 일단 위에 프롤로그나 블로그, 지도, 서재, 메모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일단 프롤로그는 어떤 게 프롤로그냐면, 우리 블로그에서도 여기 프롤로그를 딱 눌렀을 때 보이는 이런 화면이 이제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처럼 최근 게시물부터 바로 펼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게시물들이 이렇게 각각의 메뉴처럼 떠 있기 때문에 바로 눌러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걸 프롤로그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프롤로그 형태로 보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메뉴에 아까 관리에 메뉴글 동영상 관리의 프롤로그를 대표 메뉴로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프롤로그 관리를 한번 눌러보자면, 프롤로그의 형태는 글 강조 형태와 이미지 강조 형태가 있어요. 만약 글 강조는 글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약간 기사글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글 강조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거는 이미지 강조형으로 설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의 이미지들이 앞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뭐 인쇄하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만약에 앞쪽에 카테고리를 리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일상으로 바꾸겠다면은 바꿔서 확인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상이나 전체 보기 이런 거를 설정해서 확인 눌러놓고 프롤로그로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아마 보기 괜찮은 그런 블로그 모양이 될 텐데요. 처음에는 프롤로그는 좀 적당하지 않다 보니 지금은 그냥 프롤로그 말고 블로그가 기본 메뉴로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 메뉴 설정에 블로그 밑에 보시면 상단 메뉴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에 좀 전에 만든 카테고리를 상단 메뉴에도 배치를 하는 건데요.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이렇게 맛집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들어있는 게 제가 상단 메뉴로 설정해서 그렇고, 원래는 요 밑에 있는 카테고리 부분에만 그 메뉴들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 밑에까지 가가지고 카테고리를 또 눌러보게 되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앞에 상단에다가 주로 내가 쓰는 메뉴들을 배치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단 메뉴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프롤로그 형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프롤로그 상태에서도 자주 눌러볼 수 있는, 내가 이제 이 블로그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메뉴를 4개까지 꺼내서 상단 메뉴에 배치를 해 놓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메뉴 관리의 메뉴 동영상 관리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 상단으로 꺼내 놓고 싶은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겠어요? 총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마 2-3개 정도 만드셨다면 다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블로그로 갔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내 메뉴에 관리로 갈게요.
메뉴별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가 아까 카테고리 설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카테고리에서 바로 선택하는 게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에디트 눌러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메모 게시판. 요거는 스마트 에디터 2.0이 종료가 되면서 관리 기능 제한이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 게시판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롤로그. 아까 전에 상단 메뉴에서 프롤로그 들어가서 보셨었죠? 요것도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배달에 블로그 C 질문이라고 있어요. 보통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 블로그 C라는 것으로 막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배달 중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은근히 좀 불편하다기보단 좀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중지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글 관리의 댓글 부분은 우리가 댓글을 모아서 볼 때 제가 이렇게 올린 글에 체험 후기로 연락드렸다는 그런 멘트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뭐 이 글에 대해서 뭐 내용을 본다든지 뭐 답글을 남겨둔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일단 자, 태그. 요거는 내 블로그에서 얼마나 태그를 썼느냐 이런 건데요. 제가 해시태그를 붙여서 썼던 태그들이 아마 주간 일기 챌린지는 뭐 9개 정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식물원 카페에 대한 뭐 2개 정도 있었고, 다이소는 뭐 3개 정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태그를 내가 좀 많이 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태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 저장은 블로그의 글을 우리가 PDF로 저장을 해서 뭐 인쇄를 해서 본다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메뉴예요. 동영상 관리의 내 동영상은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동영상을 올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동영상의 재생 수나 공감 수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통계 보기를 하면은 얘가 언제 재생이 됐고 몇 건 재생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동영상에 대한 어떤 통계도 바로 뽑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에드 포스트 설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블로그를 좀 어느 정도 잘 운영하다 보면은 블로그로도 간단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간단한 수익, 가장 낮은 단계의 수익이 바로 애드포스트일 것 같아요. 이 애드포스트는 뭐냐면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만약 블로그 글을 적으면 그 블로그 글에 간단히 광고들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눌렀을 때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 그런 걸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최근에 적은 걸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종로 이선동 한옥 카페를 그냥 올렸던 이 글에는 요런 식의 광고가 들러붙었죠. 여기도 요것도 보시면은 뭐 이런 뭐 광고들이 중간중간에 붙어요. 요런 것들이 간단히 말하면 애드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애드포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만약 사람들이 이제 클릭해서 봤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수익을 받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내가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일단 내가 애드포스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달이 만약에 지금 1월 달이다 라고 하면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바로 전달에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방문객이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평균 방문을 확인해서 애드포스트 승인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네이버 측에서 애드포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승인을 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1방문객이 100명 이상이면은 아마 되는 것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수익이 또 많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물론 이게 내가 포스팅을 어떤 걸 써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많이 누르게끔 유도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일상적인 글을 적었고 조금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이런 정도로 금액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내용들을 가끔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라 보면 되고요.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지만, 물론 블로그를 열심히 매일마다 쓰시는 분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한 30 이상은 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클릭에 따라 받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한 달에 커피값 정도 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게 애드포스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부분이라 보면 되고요. 실제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 말고 애드센스라는 거를 활용해요. 애드센스는 일단은 구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단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애드포스트도 일종의 수익이니까 그것도 가져가면서 티스토리도 같이 운영해서 애드센스 수익도 벌곤 하죠. 자, 일단 요런 부분도 있더라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 블로그 통계를 좀 볼게요. 제 블로그는 서브 블로그로 그냥 일상생활 같은 것들을 좀 적는 블로그예요. 자, 그래서 제 방문객 일간 현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문이 들어온 게 보여지죠. 물론 한참 때는 일 방문객이 더 많은 적도 있었는데 거의 이제 몇백, 몇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요 근래는 그렇게 많이 운영을 안 해서 현재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게시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긴 하죠. 제 게시물 중에서 많이 들어왔던 건 아마 미니 가습기를 요즘 많이 눌러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가습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유입 경로들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모바일로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고 구글에서 얼마나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서 일간 현황도 볼 수 있고 조회수나 순 방문자 수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조회수는 129건을 조회를 했네요. 오늘 기준에서요. 17일 기준이네. 그죠? 그럼 순 방문자 수라고 하면 얘는 이제 111명이에요. 왜 얘랑 차이가 날까요? 자, 일단 조회수가 129건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객이 만약에 제 블로그를 들어와서 글을 읽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이 글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그 글을 또 눌러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회수가 그만큼 늘게 되겠죠. 근데 방문자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게시글을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 방문자는 조회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게 원래 맞죠? 그래서 뭐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방문자 수나 방문 횟수, 그리고 평균 방문은 얼마나 했는지, 재방문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평균적으로 소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사용자 분석의 유입 분석으로는 아까 전에 봤듯이 검색을 어떤 단어로 검색해서 들어왔고 어느 사이트에서 유입이 돼서 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 분석에서는 내 블로그에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 주로 들어온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게시글을 올릴 때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는 시간대보다 1시간 정도 앞쯤에 올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최신 글로 뜰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여기서 시간대 분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별, 연령별로도 분석이 되고 기기별로도 분석이 됩니다. 모바일에서 얼마나 들어왔고 PC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뽑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통계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기도 해요. 동영상도 재생 수라든지 재생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시청자들은 얼마나 방문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뽑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글만 보고 내가 글만 쓰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글을 가지고 내가 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해서 보았고 어떤 글을,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를 쳐서 조회를 해서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가면서 글을 쓰신다면 좀 더 고객한테 맞춤 글을 좀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보셨으면 하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에 글이 있어야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될 테니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에 여기 내 메뉴 보이죠? 내 메뉴에서 글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글쓰기.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 에디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일단 화면이 넓게 보이도록 확대를 해서 보이게 했고요. 일단 위쪽에는 이렇게 제목을 적는 란과 밑에는 이제 내용을 적는 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목에다가 한번 대충 글을 적어 볼게요. 제목에 클릭하시고 블로그 포스팅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어 볼까요? 그리고 내용 부분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 볼게요.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포스팅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꾸미는 부분이라든지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위쪽에 블로그 포스팅하기 글 적은데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과 구름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블로그의 제목 부분을 조금 더 꾸밀 때 커버 사진을 넣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아무 사진이나 일단 제 이름 폴더에 사진 많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보면 이 부분에 사진이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커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위치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의 위치도 조정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안에다가 글을 쓰실 때 제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쁘게 꾸며서 하실 때는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어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제목만 적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쓰레기통 눌러서 버려버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목만 적히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조금 더 이쁘게 꾸미고자 하는 꾸밈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 표시는 뭐냐면 클라우드 표시인데요. SNS상에서 배경사진을 불러올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의 마이박스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마이박스에서 사진을 불러오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이 밑에는 이제 내용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글 적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셨죠? 내가 만약에 글을 꾸미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블로그를 지정해 볼게요.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자, 블록을 지정하면은 이렇게 위쪽에 간단하게 메뉴가 뜨기도 해요. 근데 요 메뉴나 요 메뉴랑 같으니까 일단 저는 위쪽에서 설명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나눔 스퀘어체를 골라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서체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체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글자체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 16이라는 건 글자 크기죠. 선택해서 만약에 19나 24와 같이 다른 글자 크기로 골라주시면 글자가 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B는 진하게예요. 블록 지정한 부분이 조금 진해진 거 보이세요? 다시 누르면 연해집니다. I는 기울임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다시 누르면 기울임이 해제가 돼요. U는 밑줄이에요. 누르면 밑줄이 그어지고 다시 누르면 밑줄이 해제돼요. T자, 요거는 취소선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지고 다시 누르면 취소선이 해제가 돼요. 요 T의 네모는 글자색 변경인데요. 눌러서 색깔을 내가 글자색을 원하는 색깔을 누르면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들어가죠. 만약에 다른 색깔로 바꾸려면 또 블록 지정해서 색깔을 고르시면 돼요. 여기 이 T자는 글자 배경색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에 마치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표시하고 싶으면 블록을 지정하시고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배경 색깔을 넣어주시면 마치 그 부분을 우리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정렬 방식입니다. 얘는 왼쪽 정렬, 다시 누르면 여기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또는 양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는 행간이에요. 줄 간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줄이 있을 때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18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 들고요. 요거는 뭐냐면 목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등등 있겠지만 이렇게만 적어 볼게요. 자, 범위를 잡고 요걸 누르면 목록이 없는 그런 목록, 순서 없는 목록 요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요 1, 2, 3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는 목록. 그리고 이거를 없애고 싶으면 여기 목록 삭제하시면은 목록이 삭제되기도 해요. 자, 이 T자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 해서 첫 글자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머리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강조해서 쓸 때 조금 더 디자인 있게 쓸 때 가끔 쓸 수는 있겠지만 많이 쓰진 않고요. 가끔 수학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데서 쓰는 방식이긴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2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이자가 작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위첨자. 밑으로는 아래첨자. 요런 것들을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특수문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문자는 미음 한자 눌러서 넣어도 되지만 여기서 직접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특수문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링크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링크를 연결하겠다 하면은 연결할 부분에 블록 지정을 하시고 링크를 눌러서 URL을 적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면 여기를 누르면 이제 뭐 제가 적은 URL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서식 도구 상자 한 번씩 쭉 소개를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요 AA는 맞춤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쭉 적었을 때
오타난 부분이 없나 체크하는 걸 맞춤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위쪽에 있는 요 버튼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 모양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는 글, 사진의 형태로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게 나와요. 그럼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넣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사진을 만약에 여러 장을 선택한다면 사진 첨부 방식을 골라서 넣을 수 있게 나와요. 개별 사진의 경우는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밑으로 쭉 내려서 넣는 방식이고 콜라주의 경우는 이렇게 묶어져서 예쁘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형태는 슬라이드로 옆으로 넘겨볼 수 있게 나와요. 자, 만약에 사진을 고치고 싶을 때 사진을 따닥 눌러주시면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가 봐요. 사진을 따닥 눌러주시면 스마트 에디터 창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크기를 자르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자르거나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사진에 필터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보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크기를 조절한다면 크기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너비를 설정하시면 그 너비만큼으로 사진이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르기 회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또는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필터는 필터 효과를 넣는 거고요. 그리고 보정의 경우는 밝기, 채도 등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액자의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어서 마치 액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쁘게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서명은 이미지 서명의 경우는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서명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서 만드느냐?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면 되죠.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가 400에 200 픽셀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에 100 픽셀짜리 조그만하게 로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사진 넣을 때 모든 사진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해준다면 이 모든 사진의 이미지가 아까 그 이미지가 찍혀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할 때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서명을 활용하는 거고요. 텍스트 서명 같은 경우는 바로 적어서 텍스트 서명을 쓸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서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블로그 주소 형태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고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고쳐서 서체나 글씨 크기 그리고 글씨 요 색깔을 불투명도를 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된다면 약간 워터마크처럼 그림에 이렇게 걸쳐서 찍어 놓는 그런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으세요. 모든 사진에 선택하면 모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요. 모자이크는 만약에 내가 마치 포스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모자이크라고 해요. T자는 텍스트 해서 내가 글씨를 쓰고자 한다면 추가해서 써도 되고 아트 타이포를 눌러서 텍스트가 나오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이런 예쁜 스티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뚫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 다 설정하셨다면 적용하면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설정이 바뀌는 거고요. 저는 지금은 취소를 누를게요. 사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치를 하거나 둘 수가 있고요. SNS 사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마이박스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때 SNS 사진을 눌러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그 블로그 포스팅할 때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동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영상 추가를 해서 내가 만약 어떤 동영상을 올릴 거다라고 한다면 해당 동영상을 열기를 하면 여기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지겠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되게 짧은 동영상 한 개를 올려볼게요. 제목을 일단 연습이라고 해서 조금 기다리고 여기 썸네일이 뜨면은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눌러서 완료를 누르면 동영상이 올려지는 거예요. 동영상은 지금 제가 시간이 되게 짧은 걸 올려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용량이 되게 큰 것도 동영상이 올라가요. 최대 10개까지 올라가고 파일 용량은 8기가,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스티커는 이런 스티커들을 갖다 붙이는 건데요. 요거 요렇게 네 가지는 제가 챌린지를 하면서 받은 거고, 요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기본 제공되는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자주 이런 스티커를 활용한다 그러면요, 여기 OGQ 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후기 같은 걸 많이 쓴다 그러면은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후기에 쓸만한 그런 예쁜 스티커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마음에 드는 이모티콘을 사서 쓰시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쁘게 보이는 그런 후기가 아니라 예쁘게 보이는 어떤 이모티콘이 있다면 그런 이모티콘을 구매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한번 구매하면 계속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은 게 있다면 구매해서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린다, 혹시 있으시면은 오지큐 마켓이나 카카오톡에서도 캐릭터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또 스티커를 쓰시는 게 가능하겠죠. 약간 오지큐 마켓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그래도 잘 승인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거에 맞게 뭐 예쁘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사서 쓰게끔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의 또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스티커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얘를 선택해서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방식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을 땐 삭제해서 없애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 인용구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글만 적고 사진만 적기에는 약간은 좀 썰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강조를 할 부분에 이런 인용구를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인용구의 모양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인용구를 눌러주시고 글을 쓰면 되겠죠. 저는 인용구를 언제 많이 쓰냐면 요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목 부분에, 그러니까 본문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인용구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소제목 형태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용구도 중간중간 활용하시면 그냥 글만 적는 것보다 눈에 확실히 띄는 그런 포스팅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눈에 더 띄죠. 그래서 인용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구분선인데요. 구분선의 모양이 예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포스팅에 어떤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구분선으로 나눠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죠. 네이버에서는 이 구분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쁘게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엔터를 되게 많이 쳐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엔터가 반복되는 것도 사실은 반복 문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그 포스팅 점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띄어쓰기 하는 대신에 이런 구분선을 써가지고 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일 컴퓨터 학원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학원이 딱 나오죠. 그럼 이걸 추가해서 밑에 보면은 여기 확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그 장소를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소 같은 게 좀 많이 필요로 하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장소를 넣어놓으면 PC에선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모바일에서는요. 여기 이제 상점, 만약에 이 상점이 등록되어 있는 상점이면 상점의 전화랑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같이 떠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갈 수도 있고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만약 오프라인으로 보았을 땐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제가 지도에다가 한일컴퓨터 학원을 검색하는 입장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 보면은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에 블로그 리뷰 부분에 보면요. 요렇게 붙어 있는 얘네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이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지도가 들어가 있을 때 지도 검색으로 이렇게 뜨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곳을 만약에 선전을 해준다 라고 할 때 요런 식으로 어떤 지도를 만약에 넣어 놓게 된다면 이 지도 검색에서도 관련 리뷰로도 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링크입니다. 이 링크는요. 우리 블로그의 URL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서 넣게 되면은 링크가 이제 들어가지게 되는데 어떤 거를 넣어볼 거냐면 제가 잠깐 유튜브를 가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포스팅을 선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가 제 채널에 있는 블로그 글 중에서 만약에 뭘 봐라도 건조한 어떤 요즘 게시글 전쟁이야. 시린님,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 지금 밴믹스를 활용한 영상 편집하기라는 요 포스팅을 요 블로그 죄송해요.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공유를 눌러서 이 URL을 복사를 해놓고 아까 여기 링크를 눌러서 기다리면은 얘가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딱 나오죠. 그대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블로그를 쓰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가져다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의 포스팅을 찾아서 읽어보는 중에 이렇게 유튜브의 영상도 보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일단은 조회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시청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블로그에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이렇게 링크로
주소를 연결해서 넣는 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건데 얘가 큰 용량은 안 되고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 어떤 문서라든지 뭐 이력서, 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자주 찾는 문서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올려주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이런 파일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문서가 딱 없었네. 문서에서 해보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직업훈련 수강생 선발 채점표를 만든 거를 사람들한테 공유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도 있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일정은 진짜 쓸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 제목을 적고 시작 시간 적고 장소 입력하고 URL 적어서 확인하면 일정이 등록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정 등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로그래머다 라고 했을 때 가끔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스 코드 자체가 직접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냥 대충 그냥 소스 코드 형식으로만 적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보기가 쉽게 나온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구문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블로그 쓰는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 이제 뭐 언어, C 언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소스 코드를 올리시는 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이 보기 편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소스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추가되고 병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칠할 수 있어요. 수식은 수식을 만들 때 쓰는 건데, 뭐 우리가 뭐 수학 선생님이 아닌 이상 수식까지 쓸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쪽에 있는 메뉴들도 다 소개를 했고요. 이제 여기 있는 메뉴랑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 보는 거, 발행에 대해서 마저 소개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자, 내 모먼트는 사실 네이버에서 한동안 미뤘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진 않아요. 모바일 블로그를 위한 부분이긴 한데, 모바일 블로그에서 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스토리라고 해서 나의 어떤 생활 일기 같이 해서 24시간 동안 우리 팔로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만들거든요. 그거를 따라 만든 게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모먼트들 보이죠? 요거를 만약 블로그 포스팅에 넣고 싶다면 내 모먼트를 눌러라 라는 거고요. 별로 쓸모는 없으니까 이런 기능 정도구나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글감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영화 리뷰를 한다든지 할 때 영화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램덩크를 본 거다 라고 하면 슬램덩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감 같은 경우는 책이나 영화 같은 거 리뷰할 때 그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글감이라고 하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쇼핑 탭에서 내가 만약에 푸드쟁이 상품을 팔고 있다. 이거는 실제 저희 학생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인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선전하고자 한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내가 포스팅하는 어떤 후기를 작성하면서
쇼핑을 띄워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은 글 읽고 나서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감의 쇼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그림을 넣었을 때 그 그림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게 원래는 대표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대표 사진을 이거 말고 나는 이걸로 띄우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해서 대표로 바꿔주시면 이게 이제 대표 사진으로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이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지만 직접 이렇게 사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대표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템플릿. 템플릿에는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 네 템플릿이 있는데요. 템플릿은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행에 대해서 블로그를 쓸 거다라고 하면 여행을 누르면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적용이 돼서 나오고 거기서 사진이나 글을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부분 템플릿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쁘게 꾸밀 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내 템플릿은 뭐냐면 내가 템플릿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에선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뷰에서 제가 아무데나 눌렀어요. 보면은 뭐 오늘의 내용 해서 처음에 이제 서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필수 정보를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들을 적는 요 표를 매번 만들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 모양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거를 내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 걸 내 템플릿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 좀 설명하고 저장과 발행까지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 PC 화면은 뭐냐면 내가 블로그를 썼을 때 사람들이 PC로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또 누르면 여기 모바일로 봤을 때 뜨는 화면 요 또 누르면 요건 이제 태블릿으로 봤을 때 뜨는 화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제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보게 될 때 PC로는 모바일로는 태블릿으로는 어떻게 뜨게 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포스팅을 쓸 수 있게 구조를 보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요 저장은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쓰다가 중간에 어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저장해 놓으면은 임시 저장이 돼서 여기 숫자가 올라가요. 그럼 여길 누르면 나중에 이제 내가 임시 저장된 글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발행이라는 건 실제 블로그가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발행을 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요.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고르고 그 다음 주제 선택은 그에 맞는 주제를 고르고 만약 특별한 주제가 없다면 주제 선택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발행은 댓글 공감 허용으로 해서 태그를 여기다가 그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들을 적고 발행을 하면은 실제 그 글이 발행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발행을 할 때는 현재 발행이 있고 예약 발행이 있는데 예약 발행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 설정을 해놓고 발행을 하는 거고요. 현재 발행은 지금 바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행을 했다고 바로 네이버에 바로 뜨는 거는 아니고 보통 내가 발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네이버 검색 엔진이 검토를 해서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가 걸려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네이버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서 글을 찾아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서 발행을 하는 부분까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8시 16분이니까 조금 있다가는 한번 간단하게 우리 블로그 포스팅 쓰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 17분 됐는데 그러면 20분부터 쉰다고 보고요. 한 30분부터 한번 가볍게 포스팅하는 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꽃 사진을 하나 찾아볼까 하는데 인터넷에 새 탭 하나 눌러서 탭을 띄울게요. 그리고 네이버에다 그냥 이렇게 쳐볼까요? 픽사베이. 픽사베이는 사진을 우리가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픽사베이.com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적을게요. 뭐 꽃이라고 적고 보면은 꽃에 대한 사진들이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 위쪽은 유료 이미지. 그래서 이 밑에서 이제 고르시는 걸로 하고 사진을 선택해 보죠.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사진을 프리 다운로드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로봇 인증을 해요. 로봇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경로는 본인이 찾기 쉬운 경로, 저는 제 이름 폴더에다 저장할게요. 다른 사진도 또 골라볼까요? 뒤로 가게 하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로봇 아닙니다. 다운로드. 그래서 또 내가 찾기 쉬운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꽃그림을 2개 정도 받으셨다면 이제 픽사베이 나가고요. 블로그에 글을 쓰러 갈게요.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눌러서 글을 쓰는 겁니다. 제목에다가 시화 흔들리며 피는 꽃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만약에 제목 부분을 꾸며서 만들고 싶다면 아까 커버 이미지를 깔아서 넣어도 되겠죠? 밑에다가는 내용을 적을 건데 저는 인용구를 한 번 더 활용하려고요. 요 밑에다가는 사진을 넣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사진을 눌러서 넣으시면 되겠죠? 차단된 거 허용해요? 네.
저 기호는요. 붙여넣기밖에 안 되는. 네, 붙여넣기요? 사진 붙여넣기. 사진을 붙여넣는다고요? 표식은 니은 한자 해서 표식 고르시면 됩니다. 시도 근데 다 종류가 있지 않나요? 어떤 종류요? 잘 몰라요. 배우다 말아가지고. 그쵸. 근데 지금은 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로그에 가볍게 포스팅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는 정도라서 특별히 이게 무슨 시인지까지는 알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글씨 중에 혹시 강조하고 싶은 글씨가 있으면 블록 지정해서 색깔이나 굵기도 바꿔보세요. 그럼 이렇게 설정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 되셨으면은 발행 누르시고요. 카테고리 잡아주시고 발행 설정에 댓글 공감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태그 편집에서는 지금 여기 적은 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요걸 적어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키워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요 정도만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작성하시고 발행하시면 돼요. 발행은 밑에 여기 발행 버튼. 그럼 이렇게 발행이 돼서 올라가겠죠?